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4일 오후 9시 55분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 시장 플러스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 그리고 서울의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여기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서울시장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재명 후보의 본거지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오늘 뉴데일리가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경기도민 80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50.2%, 그리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34%, 그리고 출마가 예상되는 강용석 씨가 8.7% 이렇게 나왔습니다. 50.2 대 34 대 8.7, 이게 양자 대결로 굳혀버리면은 김동연 48.8, 김은혜 41%, 그 차이는 7.8%포인트로 김은혜 의원이 뒤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오차범위 바깥입니다. 그런데 일주 전에 리얼미터가 매일경제 의뢰를 받아서 한 조사에 따르면 그때는 김은혜 43.2, 김동연 41.4로 김은혜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김동연 48.8, 김은혜 41, 그 차이 7.8%포인트로 김동연 씨가 앞서는 걸로 나왔다. 요 일주 사이에 김은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 원인은 뭘까? 김은혜 씨는 누가 봐도 윤석열 당선인이 미는 사람이다. 흔히 말하는 요새 윤심이 작동해가지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 후보를 이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은혜 이꼴 윤석열 인기 이렇게 되는데 윤석열 이 지지율이 지난 일주 사이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이 김은혜 씨의 지지율 하락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주간 조사인데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 44%, 부정률 50%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퇴임할 때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44%, 50% 이렇게 쫙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의 여론구조는 좌우로 진영 논리로 단단하게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현재 직무 잘하고 있다 42, 잘못하고 있다 45. 문재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잘하고 있다가 42, 문재인 직무 긍정률 44,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 50, 윤석열 잘못하고 있다 45, 거의 같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대통령이 나가는 대통령과 이 지지율이 같다고 하면은 이게 문재인 지지율이 역대 가장 높다는 이야기와 함께 윤석열 지지율은 역대 가장 낮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으냐?
딱 두 가지입니다. 인사 잘못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잘못이다. 요게 2대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줄 것 대통령 집무실 이전, 즉 청와대 이전 잘못했다 하는 것이 윤석열 지지가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였다가 최근에 인사가 이제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보면은 무엇보다도 청와대 이전이 윤석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수완박에 대한 질문에서 검찰 수사권 지금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가 55, 경찰에 넘겨야 한다가 35. 요건 또 민주당의 불리한 여론조사입니다. 반대로 용산 이전 찬성 반대 이렇게 물으면은 보통 이 비율로 나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 55, 찬성 뭐 40 이렇게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거 잘했다 38, 적합하다 38, 부적합 35,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적절하다 64, 부적절하다 32.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난 3월 9일 이후에 이제 한 달 넘게 나온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시절 성적표가 이제 뚜렷해졌습니다.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권성동 주도의 금수완박 중재안 수용, 여기에 따른 후폭풍, 이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윤석열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지난 한 달여 동안 잘못한 게 뭐냐, 잘한 게 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보고 잘하라고 한다면은 장관 임명 저는 한 70%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잘한 걸로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잘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못한 게 너무나 큽니다. 청와대 이전에 따른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완박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 했더니 결국은 중재안 야합으로 드러나서 어제 오늘 온통 국민의힘 권성동 윤석열 규탄 분위기로 나가고, 이 틈을 타서 이준석 당대표가 내일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브레이크를 딱 걸었습니다. 이게 또 윤석열 당선인에게 좋지 않는 자중질환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과 이 금수완박 야합, 이 2대 실수를 과연 만회해가지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큰 과제가 하나 놓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선거 기간 중에 많이 했을 때는 그건 자중질환 아니냐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 권성동 씨고, 그 사람이 바로 금수완박 야합에 동참하면서 이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한 사람,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 있잖아요. 윤한홍 의원. 이 사람은 인수위 대통령 집무실 이전 TF 팀장, TF 책임자죠. 책임자로서 청와대 이전 문제를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핵관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쳤다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고를 치느냐? 두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을 잘못 보좌했든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 두 사람이 건의하는 좋은 말을 안 들었든지 어쨌든 책임은 두 사람을 기용한 윤석열 책임, 그리고 두 사람의 책임이죠. 세 사람의 책임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윤한홍,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016년 촛불 시위가 일어나니까 겁을 먹고 박근혜 자당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가 주물은 탄핵소추안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들려면은 국회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체 조사 하나도 하지 않고 검찰 수사 발표문하고 기사를 짜집기 해서 만든 그 탄핵소추안에는 내용이 틀린 것도 많고 법리도 엉망이고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 쓰레기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탄핵소추 결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성동 씨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추한 모습, 더구나 최후 변론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표현한 그 권성동 씨가 이번에 민주당을 상대로 협상을 책임졌다는 게 이미 지고 들어간 겁니다. 변명한 걸 보면은 113석은 소수 정당이라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이런 패배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3석을 가지면 그게 소수 정당입니까? 113석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다수당, 민주당을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패배주의적인, 그리고 이미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영원한 배신자가 된다는 식으로 영혼이, 정신이 한 번 꺾여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승부를 맡겼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는 두고 문제가 되고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지, 그리고 국방부, 외교부를 그냥 말하자면 종 취급하듯이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우리가 살 테니까 당신들 나가라. 국방부한테는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 이런 식 아닙니까? 만만한 안보 외교부서를 이렇게 괴롭히고 갑질하고 있는 그 후유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공관에서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정상국가에서는 없습니다. 그 출퇴근하는 그 길에서 대통령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암살 위험에 노출됩니다. 동선이 이미 밝혀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대통령 다 위험에 빠집니다. 청와대 안전지역, 대통령은 안전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소통은 그 다음입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지대로 들어가 버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윤핵과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윤핵과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만한 사람, 편한 사람 쓰면 안 됩니다. 껄끄러운 사람 써야 됩니다. 이념 무장 잘 돼 있는 사람이 써야 합니다. 파브릭 마인드.
공적 윤리가 확립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룸살롱에 가서 어깨동무하고 폭탄주 마시는 그런 인간관계에서는 알 수 없는 이념, 애국심 이런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줄기차게 외쳤던 헌법정신, 공정상식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청와대 이전 때 공정과 상식이 지켜졌습니까? 이번 금수완박 야합에서 공정과 상식 헌법이 지켜졌습니까? 윤석열의 위기입니다. 선거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청와대 이전 포기해야 합니다. 안전한 청와대에서 두 사람이 살면은 민폐 안 끼쳐도 됩니다. 금수완박 야합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핵관 정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